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 중 세 번째 내용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가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이에요. 화학원의 절반쯤 도착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배울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어 기체 상태의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전자를 떼어내서 양이온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어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비금속은 대부분 음이온이 안정한 이온 상태죠.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때는 그러한 비금속이라도 양이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이니 전자를 떼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쵸?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은 전자를 떼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율표상에서의 주기성, 즉 규칙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때 원자의 크기가 클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자를 떼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얼추 주기성이 맞아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설명하는 원리로 원자의 크기를 사용해요. 원자가 클수록 전자 떼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전 강의에서 배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배우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합니다. 즉,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면 전자 떼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첫 번째 주기성입니다.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즉 주기율표상의 같은 세로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러면 전자를 떼기가 더 어려울 테고, 즉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즉 주기율표상의 같은 가로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두 번째 주기성이에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라는 애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외는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각 원자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당연히 정확한 값이 아닌 그 경향성, 그래프의 개형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쪽 원자들을 찾아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족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을 보았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미세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유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지만 주기마다 두 번씩 예외적인, 즉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요. 확인해보면 이 주기에서는 벨륨과 붕소에서, 그리고 질소와 산소에서입니다. 또 3주기에서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서, 인과 황에서인데 사실 이것도 규칙이죠.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서 지금 예외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 같은 주기에서 2족보다는 13족 원소의 반지름이 더 작을 것이고 15족보다는 16족 원소의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온 에너지는 더 작다. 즉 전자떼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예외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유까지는 묻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첫 번째 예외 구간인 2족과 13족에서의 예시로 벨륨과 붕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붕소에서 마지막 전자가 지금 E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EP 오비탈에 들어가 있죠.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 있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할 테니 쉽게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륨보다는 붕소에서 전자 하나를 떼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더 쉬우니 이온 에너지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예외 구간인 15족과 16족에서의 예시로 질소와 산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에요. 질소의 경우 EP오비탈에 전자가 3개, 즉 PX, PY, PZ의 전자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반면에 산소의 경우 EP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가야 합니다. 즉 EP오비탈에서 전자끼리 짝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이 작용해서 그 짝지어진 전자 중 하나를 떼기는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보다는 산소에서 전자 하나를 떼기가 더 쉽고 이는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이유로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서 예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 얘기하지만 반지름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온 에너지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외예요. 우리는 이유보다는 결과, 즉 예외를 포함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개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와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자, 순차적으로 한 개씩 떼어낼 때 그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의의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각 단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제2, 제3, Jn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한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계속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죠. 전자를 한번 떼어낸 상태에서 전자를 또 떼어낸다.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떼면 뗄수록 전자를 더 떼어내기가 쉬울까라는 겁니다. 자, 모형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봐요. 다음 예시는 벨륨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된 모형입니다. 총 전자가 4개죠. 그러면 제4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네요. 그렇죠? 보다시피 전자를 떼어낸 다음 전자를 또 떼어내려면 그 전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핵은 그대로이니 핵전하는 변함없는데
전자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전자들이 원자에게 붙들려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를 뺏긴 쉬울지라도 거기에서 하나 더 뺏는 건 어려울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떼면 뗄수록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증가할수록 커져요.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림을 잘 보면 제2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그 이유는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두 번째 껍질, 즉 L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지만 제3 이온화 에너지는 그보다 안쪽 껍질인 K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냅니다. 그렇죠? 보다 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의 거리가 더 가까울 테니까 떼어내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떼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까지 떼어낸 전자의 수가 그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 또는 족의 1의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다음 표는 2주기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2주기예요. 자,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때 여러분은 급격하게 증가, 즉 급등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어딜까요? 네, 제4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5 이온화 에너지가 될 때 급격한 증가를 보이죠. 그러면 이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 또는 족의 1의 자릿수가 바로 4일 겁니다. 다섯 번째 전자를 떼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섯 번째 전자가 더 안쪽 전자 껍질에 있었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원소는 2주기 14족에 위치한 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가 전자수를 결정하게 되고 족의 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소의 주기성 세 가지를 다 확인했어요. 다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개인적으로 복습해보면 이해는 쉽게 될 겁니다. 사실 암기가 중요한 파트니까요. 그쵸?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